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외국인과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사락 오늘도 이어졌었고 두 종목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모양이 똑같아졌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같이 가고 있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외 우리가 어떤 테마와 종목에 또 관심을 둬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저는 반도체로 설명을 드렸는데 김민성 매니저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똑같은 뷰로 봤습니다. 사실 오늘에 대한 주인공은 반도체였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발 호재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게 의미를 하는 게 셧다운도 이길 수가 없다. 약간 이거에 대한 의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다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세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섹터에 대한 모멘텀인지 반도체 중에서도 어떠한 기판이나 레거시, 고성능 디램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비용을 살려갈 수가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HBM이냐 또 메모리 쪽이냐 그리고 장비냐 소재냐에 따라서 많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 해답을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늘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심택이 있었습니다. 6월에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때는 심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시장에 잊혀지는 종목을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이제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너무 조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리뷰를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리뷰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제 정리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52주 신고가로 달성을 하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지금 BW랑 CB가 계속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물량들이 엑시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HLB가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BW랑 CB가 상장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택은 제가 워낙 안전할 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대부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번 주 연휴간에는 우리가 일부 수익을 챙겨 놓으면서 안전한 방향성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리뷰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110% 정도의 수익이면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이고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자라고 전략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테마와 종목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순환 사이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테마 순환매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고객 예탁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뭘 살까 고민하는 시장이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빠른 사이클에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사이클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테마 순환매에 우리는 클릭을 맡겨보겠습니다. 손을 맡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네, 결국에는 테마 순환매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세밀화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캠트로닉스를 포함해서 유리기판 쪽이 또 강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장은 캠트로닉스긴 하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클이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 이슈도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번 주 내내 사실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랑 애플이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도입을 타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불어서 지금 유리기판은 SKC랑 삼성이 시장을 선점할 거다. 이런 이제 경쟁 구도의 사이클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HBM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좀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도 여기에 대한 좀 도입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과 SK에 대한 좀 기술력의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부 벤더 기업들이 좀 더 사이클이 크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유리기판을 핵심으로 보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김민성 매니저도 여기에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김민성 매니저가 보고 있는 장점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리기판이 딱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력 효율 자체가 워낙 조금 높은 편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전력 소비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반도체는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지금 속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를 찾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선 선반영으로 먼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최근 단점이 잘 안 보이듯이 유리기판 쪽에서도 단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실적이 찍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대양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많이 올라갔다가 또 갑작스러운 세론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는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간에 이익이 조금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좀 이제 캐파 증설이 이어지는 게 먼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이익은 줄어들지만 이제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확대가 되는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거나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주주 비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점을 리스크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유리기판이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장점과 단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순환매를 타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네, 이번에는 완전한 좀 테마적인 트레이딩을 기대해보는 네.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대북주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대북주 안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결국에는 분기점이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에이펙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펙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펙이 행사되기 전에 10월 말에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연휴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에이펙 방안을 앞두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조건 없는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증권가에서 이제 에이펙 북미 회담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북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연휴 이후에도 좀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대북주였습니다. 장점 들어볼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완전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도 시세를 빠르게 분출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 수익률은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그래서 순환매로 빠른 수익을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철도나 건설, 시멘트, 뭐 경협 상징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군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다는 점.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남북 경합주에 대한 타이밍만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장점은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적합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중에 테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게 이제 세론이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고점에 물렸을 때 이거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트렌드도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실적과 무관한 종목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호재와 악재가 쉽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재에는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반대로 악재도 더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진입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비중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타이밍이 어긋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기 보유 종목이 된다라고 단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테마 수남매라는 키워드 안에서 유리기판 그리고 대북주 이 두 테마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 선택하실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전 좀 빠른 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요새 트렌드 자체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뭐 밸류체인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네, 오늘의 대장은 캠트로닉스였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대장을 간다. 주가 상승 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종목은 YC캠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소재를 하는 회사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YC캠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감광액, 현상액, 박리액 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공정의 필수 소재를 개발을 한 게 바로 YC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소재 모멘텀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급등이 됐는데 사실상 기술력으로 봤을 때 YC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이 기술력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2천억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워서 상승에 대한 룸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소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리기판의 회로를 형성하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는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정 자체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리기판을 상용화를 성공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소재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온 환경에도 잘 버티고 전력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이 왜 수혜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안에서 왜 YC캡을 좋게 보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넥스트레이드로도 편입이 가능해서 저는 지금 현재가로 좀 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앞전에 있었던 23,900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최상단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 박스권 최상단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하로 2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라인은 18,500원대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 18,500원으로 손절가 라인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거래 가능하죠? 네, 넥스트레이더 가능해서 현재가로 편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테마와 종목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네이버 밴드로 가면 우리가 어떤 얘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 제가 최근 들어서 무료 방송 말고 종목에 집중하겠다라고 보여드리면서 신텍 같은 종목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너무나 잘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약속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입장하시게 되면 김민성 검색하러 입장하시게 되면은 앞으로도 연휴 이후에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2의 신텍 같은 종목들이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근거부터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네이버 밴드 입장하시고 공지사항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까지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뿐만 아니라 저녁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